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큐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예사단의 예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예, 시장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낙폭을 조금 보였는데요. 투매장이 연 이틀 이어졌다고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닥권 영역은 찍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코스프장 정재현 멘토님께 사생세기 좀 여쭤보고 내일장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3.88포인트 하락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2011.26포인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같은 흐름들은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싸움을 좀 펼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매수 또한 마찬가지로 약 한 900억 가까이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에는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별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탄력이 다소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정별 초위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이죠.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횡보를 거치고 다시 이제 상승을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이러한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 속에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라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 삼성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지분 구조에 대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삼성전자, 삼성 SDI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결국 종목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즉 종목장이 조금 더 펼쳐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내일장을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장도 종목장은 계속될 겁니다. 종목장은 좀 계속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 얼추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결국에는 이슈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가져야 된다. 지금 모멘텀이나 아니면은 이 이슈,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뭐 최근에 삼성그룹주들 얘기들, 그리고 실적, 2분기에 대한 성장 기대감,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는 전략이 좀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수는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프로그램 매수 들어와 주고 있고요. 연속적으로 외국인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수한 부분이 거의 2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좀 더 여유 있게 변동성 장을 이용하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코스닥 시장 조금 안 좋았었는데 오늘장 흐름하고요. 내일장 체크까지 좀 해주시죠. 예, 코스닥은 투매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어진 투매장 속에서 분명한 것은 선별적으로 종목들이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일 강하게 하락했다가 오늘 상승한 종목군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대다수 실적이나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군들이었고, 결과적으로 지금 오늘까지도 하락을 면치 못하는 종목들 중에서 보면 거래량이 크게 많이 실리지 않았던 종목들은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만, 거래량을 수반해 가면서 떨어진 종목들은 여전히 좀 우려를 표하셔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결국은 이렇게 조정을 주고 다시 상승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흔들리는 매매 전략보다는 꾹 쥐고 가는 전략이 맞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제가 대안주로 말씀드렸던 에코플라스틱은 연 이틀 지금 이 투마쟁 속에서도 10%가 넘는 그리고 금일조차도 1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좋은 종목군, 즉 에코플라스틱의 실적이 나왔죠. 이런 종목군들은 꾹 쥐고 있었어야 결국은 큰 수익이 나온다. 지금 수익나에도 7%대가 되는데요.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흔들린다고 해서 여기서 마음껏 흔들려주면 결국은 놀아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기관이 참 얼빵하다는 생각했습니다. 참 멍청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왜 기관이 이렇게 눈치를 봐가면서 개인들의 어떤 이런 종목군들을 죽여나가는지, 물론 그들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기관들 결국은 자기 무덤을 파는 꼴이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떠나가게 되면 결국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떠나가는 순간 기관 투자가들은 여기서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참고해야 될 것 같은데 기관이 참 멍청하다 이런 생각까지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상승장 속에서의 조정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인지를 하시고요. 마음을 굳건히 가지세요. 편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응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내일 그럼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코스닥이 540선을 강하게 지켜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투매장의 마무리 단계는 왔다는 겁니다. 투매가 지금 2번 이어졌습니다. 그죠? 2번 이어졌는데 웬만한 물량들은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용 물량이라든가 스탁론 물량들은 겁에 의해서도 쏟아져 나왔죠. 그죠? 공포에 의해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공포는 매수를 하고 탐욕을 버리라. 탐욕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라는 말이 있죠. 그 말 분명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종목군은 꾹 쥐고 가는 습관, 그리고 나쁜 종목군은 빨리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을 가져가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목 상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많이 주세요. 저희가 빠르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013-3366-0110번입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 무료 문자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자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이벤트 왔다. 쪼잔한 이벤트 가라. 요거 정재훈 멘토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주식 키워보세요에서는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긴 사연이나 고민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편을 이용한 방법과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우편 참여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번지 한국콘텐츠진흥원 3층 서울경제TV 증시 Q 여보세요 앞으로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문자를 이용한 방법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사연 있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전화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접수하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채택이 되신 분들은요. 정해사단에 1개월 무료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벤트가 또 있죠? 예. 이벤트 바로 저희가 매일 제시해드린 대안주에 대한 이벤트입니다. 대안주 정답과 재밌는 오답을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 저희의 기법 CD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예각기법, 정재훈 멘토의 마디매매 기법이 담긴 CD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응모해 주십시오. 이벤트 쭉.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안주의 힌트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곡입니다. 이 기업은요, 동성철강공업으로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예, 철강 성형 제품을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삼성물산이요. 삼성물산이요? 예, 오늘 많이 빠졌는데, 네, 제가 62,700원에 갖고 있는데, 네. 예, 어디까지 이거를 갖고 가야 되나? 지금 빠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매도를 시켜야 되나?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올 연말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가져가세요. 가지고 간단 있어요? 명료하죠? 예, 네,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시장은 그렇게 많이 안 빠질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네, 두 번째는 건설 섹터들이 실적이 4분기 때 안 좋았다가 1분기 때 다시 좋아졌죠? 예, 예. 근데 그런 섹터가 없어요, 일단.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삼성 쪽에 이 이슈가 있죠? 예, 삼성 SDS라든가,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에 대한 건강, 이런 부분들에 있어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예. 지분 구도에 대한 변경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 SDS를 이 삼성물산이 약 17% 정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럼 자연스럽게 상장 차익까지 노릴 수가 있겠죠? 예. 그렇다면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이 많죠. 예, 예. 그죠? 그다음에 잠깐 수급적인 거 볼게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금일 기관 쪽에서 좀 12만 주 매도가 나왔었고 외국인 쪽에서 2만 주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예.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섰죠. 예. 그죠? 7만 원 자리대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예, 예. 이 자리대가 상당히 좀 큰 저항대로 작용을 했었는데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대량 거래가 좀 터지면서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리고 정배열이죠. 예. 그죠? 정배열이니까 더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8만원, 7만원대 후반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연말까지 가지고 가면요? 네, 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마도 하반기 때 시장은 좀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삼성 SDS도 연내 상장 추진을 한다고 그랬죠? 예, 예. 그러면 이제 하반기 때 상장 준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기대감은 더 커지겠죠. 그렇다면 이슈가 좀 더 조명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 제가 현금을 좀 들고 있는데, 그럼 조정 나올 때 좀 네. 더 매수를 해도, 네. 비중이 얼마 정도 되시죠? 50% 가까이 되지 않으세요? 예, 예. 한 종목에 너무 실치는 마세요. 그러다가 제 말이 틀려가지고 급락 나오면요. 아, 그죠? 그럴 일은 없는데, 예. 50%를 다 한꺼번에 넣는 것보다 올라갈 종목들 되게 많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도 좀 투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알았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어김없이 첫 번째 문자를 보내주신 분인데, 4252님, 어김없이 문자를 첫 번째 보내주셨고, 어김없이 땡입니다. 세아제강 아니에요. 예.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쪽이 아, 궁금하세요? 저는 현대산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20%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오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먼저 거기다가 신청했는데 37,000원까지 간다 그래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자, 이거 현대 산업 자체로 보면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건설주 중에서는 주 중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현대 산업이 이제 조금 상승이 있었고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에서 자, 요거 지지를 무너뜨리고 내려왔어요. 그죠? 그러면서 실망 매물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죠? 요 구간인데 결과적으로 요번 주에 낙폭이 굉장히 가했는데요. 보면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얼마 없죠, 그죠? 네. 네네. 그리고 월봉상으로 보면 이번 달 굉장히 큰 낙폭을 기록했는데 거래량 한번 보세요. 없죠, 그죠? 예,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들어올릴 때도 쉽게 들어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거래량 없이 빠진 구간은 거래량 없이 올라와요. 근데 아니, 그래서 고를 만들어야 먼저, 산이 되죠, 그죠? 네, 먼저 거기서 3만원 올 때 팔지 말라 해가지고 안 파는 거거든요. 들고 계세요. 뭐, 들고요? 3만원 올 때, 3만원 올 때 뭐라고요? 3만원 할 때 신청을 해서 37,000원까지 가니까 가지고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3만원 올 때, 그때도 지금 가격대로 보면 손실 구간이셨잖아요. 그죠? 그때 팔으라고 네. 한다고 뭐 파실 수 없는 구간이에요. 그죠? 네, 32,000원까지 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더 들고 가세요. 지금 현대산업이 보면 장기간의 박스권 안에서 있었던 종목입니다. 월봉을 지금 딱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두 달의 어떤 흐름으로 이거를 오늘 하루 빠졌으니까 아이고 빠졌네. 내일 올라가니까 아이고 올라가네가 아니고 이 장기간의 박스권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2012년도, 13년도 자 사이 봐보세요. 이 구간 내에서 계속 왔다 갔다 그린 거예요. 그죠? 이게 단봉으로 보니까 억수로 짧은 기간으로 보이신데 2011년도 이걸 지지선을 깨고 내려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박스권 내에서 계속 3년 가까이를 여기 안에서 놀았어요. 그죠?
이제 그러면 대세 상승, 즉, 지표, 그 다음에, 경기가 살아 돌아온다고 보면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오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하루 슬퍼하고 하루 기뻐할 일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지고 가시라는 얘기 그때도 드렸을 겁니다.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들고 가세요. 계속이요? 예, 들고 가세요. 네. 37,000원까지는 분명히 옵니다. 들고 가세요. 네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네. 자, 스피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동양철관을 매수하셨네요. 3,13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주가가 지금 1,300원대입니다. 근데 3,13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적어도 2011년도 때 매수를 하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일단 작년에 좀 적자가 좀 나왔습니다. 철강 섹터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이제 작년에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죠. 근데 지금 바닥권역을 탈피를 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추가 매수는 일단 반대다라는 말씀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1,500원을 안착하고 난 이후에 추가 매수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일봉상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면 지금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이 1,600원대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의 그림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때는 손절은 의미가 없고 보유를 해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500원대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 상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메디톡스고요. 155,000원에 비중 40%라고 0972님 남겨주셨습니다. 메디톡스 제가 상담 드릴 때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인데 메디톡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필러 시장이 대체가 되고 있고 이 필러 시장이 어느 정도 대체가 되면서 보톡스 시장의 어떤 활기가 조금은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필러 시장의 어떤 대체 효과가 보톡스 시장의 우려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얘기 분명히 드렸고 그래서 지난달에 16만원대 이상 올라오게 되면 반등시 매도 전략까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5만 5천원에 재매수를 하신 것인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예측 매매하신 부분이 틀렸어요. 그렇다고 이 종목이 여기서 확 다시 꺼지겠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변을 드릴게요. 굳이 잡을 수 있는 가격대가 있었습니다. 여기죠, 그죠?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 여기가 바로 자 13만 8천원대예요. 14만 8천원대가 분명히 지지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에 매수하시려는 노력을 분명히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13만 7,500원인데 오늘 종가도 그 부근이에요. 그러면 그때 매수를 하시려는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자 반등이 오는 것 같으니까 바로 따라가는 매매 아니면 떨어지는 구간에서 낙폭이 가 있으니까 낙폭 과대로 인한 매매 그것은 여러분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은 들고 가세요. 들고 가시되 다시 반등이 오면 여기서는 잘라내야 됩니다. 15만 7천원대입니다. 분명히 반등은 올 거예요. 반등 오는데 15만 7천원대 잘라내시고 이게 급락이 나올 우려도 있습니다. 그 점 분명히 참고하신다면 지금 이 가격대죠. 13만 원대에서는 잘라내셔야 된다는 거 그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천리 자전거를 매수를 하셨어요. 19,15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삼천리 자전거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대를 이탈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저점에 대한 붕괴가 없이 다시 저점을 지지를 해주고 나서 다시 상승 추세대로 복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최근에 연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꾸준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후반권역에서는 한 번쯤 덜어주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느냐.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2만원 위에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절반 정도는 좀 챙겨놓고 나머지 물량만 약 한 22,000원까지 2차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코디에스인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가격대 이상 오기 전까지는 상담 더 이상 안 받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여러분들 괴롭히시듯이 상담을 하시네요.
더 이상 상담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격 전략은 공개방송에서 얘기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상담을 하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그죠? 제가 분명히 이런 부분까지는 견디셔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다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더 이상 상담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는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면서 주식을 살 때는 잘 체크를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에스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이번이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 어떤 부분이니까 들으셨다가 더 이상 상담을 막 올리고 하지는 마세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 낙폭이 과했다 싶으면 분명히 또 들어오겠죠. 그러면 물량이 많이 잡혀먹은 이상은 올리지 않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하세요. 자, 코드에스 지금 가격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가격대인가요? 결과적으로는 지지를 계속 받았던 가격대입니다.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들 성과 보라 그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지지대, 자, 지지대입니다. 답변 충분히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상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증권을 매수하셨네요. 4만원에 35%를 매수하셨습니다. 증권주들의 흐름을 보게 된다라면 최근에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증권주들도 나름대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또 하나는 저PBR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업황이 좀 서서히 개선을 할 것이다, 즉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부분들은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삼성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탈피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면 최근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점 이 네모친 칸을 보게 된다라면 양봉의 캔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근데 동그라미 친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라면 양봉보다는 음봉이 더 많죠. 이 과거에는 매도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았다라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욕구가 많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41선에 대한 저항 부분들을 막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형성이 됐던 지지 라인대, 이 자리대가 현재 저항 자리대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조금 더 받는다라면 아마 41,000원 정도 때까지 조정을 좀 받을 겁니다. 비중이 35%고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고 하신다라면 43,000원대 중후반권역 넘어가는 흐름들이죠. 이번 주 후반권역으로 이용을 해서 요 정도 43,000원대 중반이 넘어가게 되면 한 번 정도는 좀 챙겨주시고, 즉 절반 정도는 챙겨주시고 다시 4만원 정도대 재매수 포인트 한번 잡아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인데 크레듀. 자, 최근에 와서 삼성 SDS의 상장, 연내 상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정말 많이 급등했는 종목입니다. 그걸 추격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73,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고, 비중 30%라고 0276님 남겨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수익 구간입니다. 일단은 수익 구간인데, 왜 9만원대 이 부근에서, 자, 익절가를 왜 안 높여 놓으셨는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강의 시간에 늘 말씀드렸죠.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죠? 이게 일봉의 이격이에요. 일봉의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조피로 들어오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 SDS가 바로 상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가까운 미래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시일이 남은 미래입니다. 그 다음에 효용 가치성적인 측면에서 좀 떨어진다는 거고, 주봉조차도 지금 이격도를 굉장히 많이 벌여놨어요. 이격을 벌리면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조피로 들어오는 습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자, 익절가를 분명히 84,000원대, 5,000원대 잡으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와요. 일봉상에서 보면 지지가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73,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로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내일이라도 83,000원대가 오면 차익 실현을 하시라는 얘기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세아 제강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 단가는요, 잠시만요. 매수 단가가
11만 원대의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11만 4천 원 정도인데요.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 4% 정도의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우선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과거의 일봉 차트를 쭉 보시게 된다라면 상승 추세대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저점을 높여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리고 고점 또한 마찬가지로 높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보게 된다라면 약 한 11만 5천 원 자리대죠.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아마도 조금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강관 부분들에 있어서 경쟁사들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쪽에서 어느 정도 부분들이냐면 이 지금 덤핑 규제에 좀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세금을 좀 많이 물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인데 세아제강 같은 경우 그 부분들을 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실적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관관 쪽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셰일가스나 이런 부분들 수출에 대한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4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동부 하이텍을 상담을 신청하셨는데요. 6,650원에 비중 20%라고 6754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동부 그룹이 지금 그룹 구조를 지금 재편하고 있어요. 그죠? 재편하고 있는데 동부 하이텍은 분명히 매각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어느 곳에서 즉 인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동부 하이텍의 운명은 분명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곳에서 인수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급격하게 올라올 거고 나쁜 곳에서 인수를 한다 그러면 급격하게 실망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투자는 결국은 뭐 아니면 또라는 식의 투자예요. 그리고 이 회사의 실적이 정말 좋고 알짜배기 회사라면 동부그룹이 이 회사를 팔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회사를 팔겠다, 즉 매각을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이 회사에 대한 부분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자, 지금 뭐 아니면 또라는 식의 투자는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지지선까지는 와 있는데 그 지지선에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방향성이 애매모호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자, 이게 급등이 한번 나왔으니까 다시 급등을 노리고 들어간다. 그것은 결국은 예측 매매입니다.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요 자리대가 그나마 지지대 자리를 형성을 해놓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신다면 조금 더 들고는 가시되, 자, 여기서 반등의 폭이 나왔던 구간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여기까지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6,600원대까지인데 이 이상이 오게 되면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오시고 뭐 아니면 또라는 식의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자를 때 분명하게 지키세요. 이게 급락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6,000원대 잡으시면 되겠는데 6,000원 밑으로 팍팍팍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갑자기 너무 급락이 크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세요. 왜냐하면 피인수된 쪽이, 즉 인수한 쪽이 회사가 좋지 못하면 실망 매물 주르륵 나옵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자, 대한주인트 세 번째, 네 번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지속적으로 이 기업 매출이 증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 회사가 최근에 155억 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아마 신공장 설립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YG엔터요. YG엔터요? 예. 네, 매수가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 65,000원이고요. 비중은 30%. 비중은 30%요? 네. 예전에 한번 상담 받으시지 않으셨나요? 어디 전화 드렸나? 어저께요? 네. 저한테? 예, 예.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던가요? 예? 제가 뭐라고 하는지 기억은 나세요? 44,000원 깨지면 안 된다고. 네. 왜 그러셨어요? 네, 일단 44,000원을 하회했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지지가 됐단 말이에요. 예. 자, 이걸 일단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65,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유상증자도 있고 무상증자도 있었죠. 예. 요거 다 받으셨어요? 네. 다 받고 나서도 단가가 65,000원인가요? 그거 받고 이제 이렇게 저기 했으니까
6만 5천, 그거는 계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죠? 무상증자가. 계산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만약에 보게 된다라면, 네. 들어왔을 때의 이 단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일단은 지금 44,000원짜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네. 추가적으로 42,000원까지 또 밀릴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네. 수급들이 조금 꼬여있단 말이에요. 외국인 기관 3거래일치 연속적으로 다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유상증자에 대한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아직 이제 안 나왔잖아요.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유상 나왔습니까?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물량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상증자가 나오게 되면 일단 일정 부분 유상증자 받으신 것들만 먼저 매도를 하시라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유상증자는 안 받았어요. 안 받으셨다고요? 네. 자, 일단은 예. 42,000원까지는 만약에 보셔야 될 거예요. 65,000원 단가로 보시게 된다라면 예. 지금 손실이 상당히 좀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예. 30%가 넘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42,000원까지는 또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예. 만약에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받기 싫다라고 한다라면 이 종목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예? 유상증자 지금 매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아마 이거 3월 달에 매수하셨죠? 예. 그죠? 그러면 예. 수정주가로 적용하지 말고 한번 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3월 달에 매수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죠? 예, 예. 분명히 제가 이거 대안주로 또 말씀드렸을 때 매도하라는 의견까지 드렸는데 그 부분들에서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부분들은 저가가 깨지면 안 됩니다. 근데 일단은 뭐 유무상증자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났을 때는 이거 유무상증자를 하니까 일단 빠져나와야 되겠구나라는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네. 안 받으실 거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유상은 안 받고 무상은 받았어요. 무상증자는 당연히 공짜로 나오니까 받는 거고 유상증자는 내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주식을 갖고 계시다면 받을 생각으로 들어가 계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예. 자, 일단 42,000원까지는 일단 보시고요. 예.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예.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 48,000원 정도까지는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일단은 그때까지 좀 보시고요. 예. 그 자리대에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에스텍 파마요. 에스텍 파마? 네네. 매수가는요? 1,350원입니다. 1,350원. 네.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15%예요. 15%. 이거 그때 제가 올라오는 구간에서 차익 실현하라는 얘기 안 드렸나요? 근데 그때 제가 집에 없었어요. 그 집에 당시에 안 내가 계셨어요? 어제 출타를 해가지고 그 부분 때 네. 놓쳐버렸습니다. 놓쳐버리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올라가는 듯 하더만 또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냥 그렇거니 이건 놓쳐서 이거 왜 안 오고 싶은 생각에서 그 다음에 전화를 자꾸 드리니까 이게 전화가 통화가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오늘 어째 이래 또 되어서 예. 정말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제가 제 귀가 어르신 목소리를 기억해요. 예. 제 귀가 어르신 목소리를 딱 기억을 하는데. 예. 자, 그때 분명히 제가 차익 실현 관점을 좀 얘기를 드렸고, 그 이후로 지금 쭉 빠져버렸어요. 또, 그죠? 살짝 덤쳐가다가 또 다시 빠져버렸어요. 요 근래 와가지고 더 그만 쫙 빠져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회사가요, 실적에 네네. 대한 우려도 있지만, 엔저의 영향이 커요. 그리고 그렇습니까? 이 회사가 지금 제네릭 의약품 쪽인데, 제네릭 네네. 의약품 쪽에서는 그나마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래 엔저가 말입니다. 딱 되면서 이 회사의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라는 게 그렇습니까? 계속 2013년도 엔저에 대한 즉 아베 총리가
공격적으로 엔저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2013년도 여름쯤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계속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죠? 그러면 네네. 지금 다 빠진 날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 얼추 다 빠진 구간은 맞아요. 여기를 체크해 보시면 가격대 한번 보세요. 분명하게 자 여기서 지지받았던 앞전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지지받았던 선이에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죠? 여기가 8,000원대 자리대입니다. 8,060원 정도 되는데 이 자리대는 어떻게든 지지가 돼야 돼요. 지지가 돼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손절선을 좀 타이트하게 잡으세요, 아버님. 네네. 7,880원 잡아놓고 그게 깨지지 않는 한, 종가상 그게 깨지지 않는 한은 내가 들고 가보겠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들고 네네. 가실 때 자, 이게 제네릭 의약품과 관련해서 지금 하락폭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올라오게 되면 이까지는 올라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11,000원 부근입니다. 그죠? 거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아시겠죠? 아버님? 네네. 예. 그래서 11,000원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세요. 요번에 분명히 11,000원 올 때는 아버님 매도 하셔야 돼요. 집에 없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집에 예. 없었다 하기 있기 없기 없습니다. 예, 예, 그거 참고하세요. 예. 예, 예.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셔요. 네, 어떤 정보에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다오기술입니다. 다우기술이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15,500원에 20%입니다. 15,500원에 20%요? 예. 올해 매수하셨나요? 예. 자, 일단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참 좋은 기업입니다. 일단 우량한 자회사들을 상당히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예. 증권사 어디 쓰세요? HTS? 증권사요? 네, HTS 어떤 프로그램 쓰고 계세요? 아, 네, 일단 키움증권도 자회사를 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자, 일단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자회사가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주가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지가 않습니다. 예. 여전히 이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 12,000원짜리 때까지는 조금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비중은 지금 20%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지금 이 15,000원짜리 때죠. 지금 매수가 부근 자리 때가 저항이 조금 큽니다. 지금 상황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지 라인대로 작용할 수 있는 자리대는 한 12,000원대 중반권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자리대까지는 조금 참아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매수가 정도보다 조금 못 미치는 한 15,000원 정도 때까지는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네, 그 정도까지는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전화를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뭐 실적이 안 나오거나 뭐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외를 좀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수고.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굉장히 목소리가, 어려 보이시는데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휘닉스 소재 갖고 있거든요. 휘닉스 소재? 네네네.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1,365원이고요. 수익 많이 나셨네. 자, 비중은요? 비중은 50% 가지고 있습니다. 비중 50%? 예, 예. 휘닉스 소재 왜 들어가셨어요? 사실은 대선 관련주 관련해서 한 달 전쯤에 상한가 친 날 그 상따에서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강그룹주 해가지고 이상하게 엮여가지고 또 흘러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더 수익이 난 적도 있었는데, 지금 다시 좀 올라오는 구간인데 이거를 그냥 이만큼이 한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욕심내도 될런지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네. 휘닉스 소재요. 예. 제가 바로 이게 3월달이었어요. 3월달 제가 그걸 저는 제 방송을 보고 매수를 하신 줄 알았습니다. 3월달 제가 대박 플러스에서 추천을 한 종목입니다. 바로 이 가격 근처예요.
사실은. 그래서 비중을 조금 더 늘리신 거 아닌가. 그걸 급락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죠? 급락이 나왔었는데, 자, 급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결국은 그 하락선, 즉, 하락폭을 다 겪고 지금은 올라오고 있는 가격대고, 지금 그렇다면 더 들고 가셔야 돼요. 보안그룹하고 관련해서 올라오신다고 했지만, 결국 이 휘닉스 소재의 어떤 성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조금 더 들고 가시고, 이 가격대까지는 올 것 같아요. 1710원대 가격. 여기까지는 충분히 오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시는 전략.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거래량이 수반이 됐어요. 그죠? 그렇다는 것은, 이 가격대에서 지금, 거래량 수반과 함께 동시에 올라온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휘닉스 소재가 꼭 어떤 대선 관련해서가 아니라, 대선이 아니죠. 그죠? 지금, 지방선거 관련해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자, 어떤 모멘텀이 분명히 있다는 것과 성장성이 있다는 점을, 좀 파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이시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해보세요. 이 회사의 성장성에 대해서. 그리고, 학생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자, 이런, 학생 아니세요? 저 40대인데요. 40대세요? 네네. 예. 목소리는 거의 학생 수준이십니다. 예.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들고 와보세요. 대선 관련, 선거 관련해서 들고 가신 전략은 옳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목소리 그리고 좀 너무 어리게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대한주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인데요.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기업이죠. 예. 외인의 꾸준한 수급이 있었고요. 이거를 한글로 그대로 읽으면요. 니스틸입니다. 니스틸. 자, 스피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라운시큐어를 매수하셨어요. 2,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2,300원짜리 때라면 지금 올해 초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3월경에. 최근에 이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상당히 좀 연초에 상당히 좀 크게 불었었죠. 보안사가 상당히 좀 많았었고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조금 밀렸습니다. 아마도 이 1,400원대까지는 한번은 열어놓고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올해도 턴어라운드가 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1,900원대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1,900원을 단기적인 목표가로 좀 잡아놓고 대응을 하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금 여유있게 보게 된다면 정고점 자리대죠. 2,300원까지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대상홀딩스인데요. 13,000원에 비중 30%라고 9773님 남겨주셨네요. 자, 대상홀딩스. 최근에, 이런 지주회사들의 어떤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상홀딩스 뿐만 아니고 홀딩스라는 이름을 가진 지주회사들의 어떤 주가들이 전체적으로 다 좋았어요. 그것은 어떤 대세 상승의 전주곡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주회사 성격을 가진 회사들이 계속 좋았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이 지주회사 성격의 종목들은 더 좋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홀딩스 조금 더 지속적으로 좀 들고 가시고요. 충분히 들고 가셔도 수익 구간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익절가만 잘 잡고 가세요. 이 익절가는 지금 14,600원, 14,000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14,500원대를 익절가 잡아놓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좀, 이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좀 타이트하게만 잡아놓으시고, 그렇게 가신다면 충분히 어깨에서 파실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고요. 요게 17,000원 부근까지 오면 지금의 가격대인 15,600원에서, 15,800원까지 익절가를 높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하셨다가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제일모직을 매수하셨어요. 87,2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 때 적자가 났었죠. 그리고 나서 올해 1분기 때 다시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는 삼성 SDI와 합병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죠. 87,000원대라면 지금 뭐 매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크게 이중바닥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 한 74,000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더 들고 가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올 연말까지 그냥 꾸준하게 들고 가시는 전략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레고캠 바이오인데요. 이 레고캠 바이오, 잠시만요. 매수 가격이 25,000원이고 비중 20%라고 9459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 지금, 자리대를 보면요. 자, 지금 지지대 부분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단 일봉상에서는 지금 강한 상승이 있고 난 이후에, 자, 조정이 들어왔고요. 그죠? 그 조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분명하게 횡보가 이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횡보가 이어질 수 있는데 그 횡보 자리대에서 나타나는 것은 뚜렷한, 바로, 박스권 전략이다. 그렇다면 지금 가격대를 짚어보자면 여기가 박스권 상단이 될 수 있겠네요. 21,100원대, 그리고 박스권 하단은 결과적으로 살짝 깨고 내려왔습니다만 18,500원대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21,000원대까지는 좀 들고 가보시는 얘기 드리겠고요. 21,000원대 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은 걸릴 거예요. 한두 달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해 가시면서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손절선은요,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살짝 무너뜨렸었는데 17,700원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7,700원이 무너지면 오늘 같은 경우는 살짝 건드렸지만 17,700원 종가상입니다. 종가상 17,700원이 무너지면 빠져나오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당첨되신 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2님이네요. 이분 당첨되셨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축하드립니다. 대안주 정답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쌤플러스 무료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쌤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쌤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쌤플러스 무료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쌤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안주 정답 NI스틸이었네요. 여러분, NI스틸 대안주 정답이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장이요,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상승 가닥 속에 아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이 상승 가닥이 이어질 때는 분명히 선별적 상승전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1577-7451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